자, 반갑습니다. 조치원중학교의 주병일입니다. 자, 원고가 있는데 저는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시간 딱 10분을 보고 일단 여기 와서 이렇게 총회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연락을 주셨길래 왔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좀 올해 활동을 좀 즐겁게 하신 분을 이렇게 모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즐겁게 하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처음 이제 인연을 맺게 된 건 한 12년 전쯤 됐습니다. 학교에 예산이 있어서 그때 이런 단체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네, 예산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책을 좀 사주려고 했는데 아깝다 학원비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제목 자체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학원비가 아깝다고. 저도 되게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막 제가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막 다른 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근데 왜 아이들은 저렇게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을까를 너무 궁금했는데 그 책을 너무 궁금해서 사서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원래 사교육을 한다면 이 단체의 이름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잖아요. 사교육이 없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교육이 필요한데 저희 아이들도 학교를 보냅니다. 피아노 보내요. 그런 거는 이제 선택과 이제 자기의 선택과 필요에 의해서 가는 건데 그게 아닌 그냥 필요에 의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학부모하고 학생의 그런 심리적 부담감, 그러면서 학교 공교육에 대한 신뢰 부족,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보험 마케팅처럼 사교육의 불안 마케팅 때문에 간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책이 제 수업 지금의 철학을 갖게 된 되게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바꿀 수 있는 거는 공교육 신뢰 부족을 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철학에 따라 어떻게 하면 내가 수업을 바꿀 수 있을까 해서 막 그때는 그런 교수법이나 자료들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한 15년 전쯤만 해도 그래서 뭐 교과서 창의 자료도 가지고 오고 뭐 아이들을 살리는 수학 수업 이런 책도 갖고 와서 해서 조금 개선이 됐었어요. 만약에 이제 그 책이 없었으면 개선이 안 돼, 그 아깝다 학원비가 없었으면 개선이 안 됐을 텐데, 그러다가 2018년도에 저한테 엄청나게 큰 인생의 큰 이정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학교육혁신센터, 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부설 수학교육혁신센터에서 수학의 발견 책을 내신 거예요. 제가 그거를 출판되기 전에 교보문고에서 봤거든요. 최수일 박사님 써서 그 봤는데 예매 구매를 해가지고 나오자마자 그걸 샀더니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한 차시마다 열린 문제로 아이들의 생각을 끌어줄 수 있는 거였어요. 모든 차시별로.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나 이거 해야겠다라고 해서 바로 도입을 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제가 최초일걸요. 아마 저자들보다 제가 더 많이 봤어요. 전 장담을 해요. 정말 진짜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봐서 그걸 그날 처음 딱 이제 하나하나 이제 도입을 했는데, 정말 이게 옛날에 제 수업을 하면 일단 제가 나이가 그때는 이제 조금 이제 아이들하고 좀 가까운 나이, 지금도 가깝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도 가깝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때 되면 제가 수업을 하면 애들이 막 이러고 있어요. 막 재밌는 얘기, 뭔가 그러니까 수업이랑 관계 없는 얘기 막 놀다가 이제 수업하자면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사실 선생님 교사 입장에서 되게 자괴감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수학의 불교를 수업을 하니까 아이들이 오늘은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 하고 눈을 똘망똘망 뜨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항상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연수를 엄청 많이 나가는데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걸 수업 중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새벽 3시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 다 놀라세요. 새벽 3시에 어떻게 일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첫 번째, 아들이랑 같이 자니까 아들이 9시에 자잖아요. 저도 그때 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준비할 시간은 새벽밖에 없는 거죠. 그때 이제 새벽밖에 없었는데 이제 새벽에 3시 일어나는데 그게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이를 엎어져 있는 게 보기가 싫고 막 진짜 막 초롱초롱하게 보는 게 너무 좋아서 그게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학습 자료를 만들고 그걸 최수일 박사님한테 전부 다 보냈습니다. 보내드리니까 이제 매년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던 건 2018년도에 만들었는데 19년도에 18년도 거 자료를 보니까 너무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20년도에 19년 보니까 너무 못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증상이 2023년까지 오다가 2023년도에는 요때쯤에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박사님, 제가 맨날 공개 수업도 하고 하는데 다들 그냥 칭찬만 해주십니다. 솔직히 공개 수업 열심히 준비하면 뭔가 얻어가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박사님께 이제 혹시 저 좀 수업 컨설팅 좀 해주실 수 있냐고 하니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너 아플 수 있는데 괜찮겠어?
이게 긴장이 되죠. 그래서 네. 그래서 박사님이 이제 시간이 5분이 지나서 빨리 끝내야겠네. 그래서 그 피드백을 이제 받았는데 이제 박사님께서 저한테 저는 제 인생이 훈장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게 아직도 카톡으로 가지고 있어요. 100% 만족하는 수업입니다. 수학의 발견 적절히 자용했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되게 너무 행복했죠.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여기 그 신을진 교수님이라고 그 옛날에 그 수업 뭐지? 우리 선생님이 달려줬어요. 그 프로그램에 이제 심리학 쪽으로 나오셨잖아요. 이제 그분한테 교육 심리 쪽으로 가서 10번을 만나라. 네가 예산 다 대줄게. 10번을 만나고 다 해. 그래서 이제 10번을 만났는데 그분도 더 이상 너는 수업에 컨설팅 할 거 없고 너는 앞으로 네 독자적인 길을 가라라고 해서 제가 너무 행복했는데 이제 박사님이 행복했었어요. 2014년, 2015년 초에 박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야, 너 나하고 반말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각색한 거예요. 그 해외 교육 탐방을 가자. 일본으로 수업 보러 가자 해서 간다고 했죠. 집에서 이제 가정에서는 반대했지만 제가 간다고 했어요. 네, 가서 이제 수업을 봐서 이제 박사님하고 이제 사담을 나눴는데 박사님, 제가 이렇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박사님이 조금 시큰둥하게 하신 거예요.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선생님은 선생님 수업 듣고 애들이 100점 맞을 수 있어? 100점 맞을 수 있겠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복습만 하면요. 박사님이 아니야. 수업 시간에 복습까지 끝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가능합니까? 해서 어떻게 그렇게 돼야 하니까 야, 그거 지금 여기서는 짧게 어렵고 네가 2월 달에 연수를 들어. 2월 달에 이제 작년 2월이에요. 지금 1년 전쯤 그 연수를 들으라고 해서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연수를 들었는데 그 연수가 그때 수학 상처라는 책에 그때 발매를 했는데 지금 하는 수학 공부, 수학 걱정 없는 마을이죠. 아이들이 스스로 예습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질문을 한 다음에 탐구하고 아이들이 서로 설명하고 개념을 정리하는 복습까지 끝내는 수업이었어요. 그걸 딱 보고 제가 이거 도입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저한테는 되게 큰 모험이었던 것 같아요. 2월 중순이면 일주일, 1, 2주, 2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저는 이미 정점을 찍었거든요. 수학의 발견은 정점을 찍었는데 이걸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 엎었어요. 이게 다 버리겠다. 나 못하겠다. 이걸 안 하고 이걸 하겠다 해서 시행착오도 좀 있었어요. 막 모든 칠판도 사야 되고 수학 개념 노트 사전도 사야 되고 그런 다음에 애들 그 그 수학 개념 사전도 사야 되고 해서 세팅을 딱 해서 수업을 했더니 이게 완전히 애들이 반응이 폭발적이면서 점수가 엄청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사님도 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책에선 수학 책임 수업이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거를 제가 박사님 현장이 없으니까 제가 그걸 누군가 구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구현해서 그 다음부터 연수를 이제 진행을 했었죠. 선생님들한테 연수를 해서 계속 10번 하다가 제 연수를 처음에는 저랑 박사님 둘이 갔었어요. 박사님은 이론, 저는 수업, 실제 수업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해서 2명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따라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3명이 강사로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아직 다 한 건 아닌데 반반 정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3명에서 하다가 지금 수학교육 혁신 교사단이 이제 발대 시기를 해서 이제 그분들한테 계속 이제 사실 제가 배우는 건 없고요. 저는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세미나 팀을 하면서 일주일에 매번 한 번씩 만나요. 일주일에 줌으로 해서 40명이 만나서 그걸 해서 이제 그거를 퍼치고 현장에 이제 계속 퍼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저한테 되게 영광스러웠던 건 1분 30초 남았네요. 그 영광스러웠던 건 저도 창의적 수업사례 공모전이라고 이제 수업 연구대에 되게 권위 있는 데인데 거기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 수업으로. 그거는 전 교과 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올해 수업 혁신 교사상 됐고 올해 수업 학교 미담 사례 선정이 됐는데 이게 제가 한 게 아니고 이게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박사님의 그 길 위에서 제가 따라간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우리 학교에서만 되느냐? 저 자녀한테도 하고 있어요. 제 자녀도 지금 초등학교 5학년, 2학년인데 학원 한 번도 보내지 않았어요. 피아노 보냈어요. 태권도 하고 그런 건 보내고 공부하는 학원 안 보내고 그냥 즐겁게 그냥 거기에서 뭐 노트북 없고 TV 없고 스마트폰 없으면 애가 즐겁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저희 목적은 저희 아이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그 수학 책임 수업을 제가 저희한테 한다고 애기 엄마한테 얘기를 해놨었어요. 전 그게 목적인 거죠. 가정에서 그걸 해서 좋은 성적을 맞는 이게 저한테 또 도전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수학 책임 수업은 좋은데 평가랑 일치가 되지 않았는데요. 평가는요 성취 수준에 맞게 내야 돼요. 근데 성취 수준에 맞추려면 뭐뭐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데 그걸 서술형으로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제가 구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평가까지 해서 아무도 그 강사진도 그렇고 아무도 동의를 안 하고 박사님만 동의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둘이 막 하고 있어요. 그거 만들어서 하려고. 저의 목적은 올해는 평가까지 일치하는 거. 그리고 자녀는 내년에 이제 그거를 도입하는 거. 이렇게까지가 목적이며 앞으로 저는 수학
이 사교육 걱정인 세상과 수학 책임 수업을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자녀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주병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